2020년도 전국 연구 동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미래기획실 전략연구팀에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최신 정책 동향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8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올해는 2020년도에 연구된 주제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주로 핵심 분야는 무엇이고, 이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사는 간단히 지자체 연구원, 그러니까 시도연구원이라고 하는 13개 시도연구원하고,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12개, 그 다음에 학회에 등록된 그 등재지 중에서 한 14개를 선별해서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연구동향 조사 결과 총 7개 분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그린 뉴딜, 광역 상생, 인구정책, 일자리 정책, 지역 현안 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과 그린 뉴딜 이 세 가지 주제가 전체 연구 주제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해봐도 크게 이 세 가지가 가장 집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꾸준히 이제 지역 현안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좀 도드라진 거는 광역 상생 차원에서 메가시티나 광역 교통에 대한 부분이 연구 주제로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다음 인구 정책, 일자리 정책, 지역 현안 중에서 기본소득, 주거안정, 자치분권, 청년 정책, 복지 정책, 문화관광 분야들의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로 앞서 말씀드린 7개 분야별로 그 연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코로나19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비대면 서비스, 그 다음에 경제위기, 재난지원금, 고용 충격,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한 5가지로 핵심어가 요약이 되고요. 주목할 만한 키워드를 간단히 살펴보면 언택트 소비와 골목 상권, 비대면 중심의 소비 변화, 그다음에 지역 경제 손실, 경제 위기의 어떤 특이성, 재난 기본소득, 긴급 재난 지원금, 고용 충격 양상 및 대응, 코로나19 이후에 보건복지 소상공인 녹색 전환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스마트 시티, 그리고 데이터 댐,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산업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 공간 구조, 공간 계획 차원에서 스마트한 도시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이제 지금 연구가 집중되고 있고, 데이터 댐은 이제 AI나 여러 가지 가상현실에 있는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공간 정보에 있어서도 빅데이터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식의 연구. 그 다음에 미래 모빌리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이라든지 관련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독특한 거는 산업 중에서도 모든 앞에 스마트자가 붙으면서 산업 체계 자체를 좀 스마트하게 바꿔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은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탄소 중립에 조금 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쪽에 이제 이렇게 많은데, 사실 이 세 개가 따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다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역 상생입니다. 광역 상생에서는 지역 간 상생 협력, 광역권의 어떤 설정, 메가시티라고 이름 지어지는 것들이 갑자기 이제 부각되고 있고요. 광역 철도망은 여전히 이제 계속 지역 간의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에서는 인구의 어떤 갑자기 감소되는 인구 절벽 현상, 그리고 인구 유입이라든지 인구가 갑자기 증감 현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인구 구조 변화, 이렇게 크게 2가지 정도로 인구 관련된 연구가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갈등과 포용,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고용 불안이나 어떤 플랫폼 노동자라는 개념, 그리고 특수한 형태 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이 이제 다시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나 프로토콜 경제,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건설 기계라든지 기계 운전이라든지 이런 특수 형태 근로 노동 형태에 대한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타 노동자라고 그러는 거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뭐 쿠팡 같은 그 플랫폼이 있으면 거기에 동원되는 택배 근로자들 포함해서 예, 예, 그걸 이제 그 장하준 씨 같은 경우에는 필수 노동자라고 그러잖아. 앞으로 우리 사회를 네네.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그분들의 이제 어떤 근로 여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그 논란이 많잖아요, 그죠? 네네. 예, 과로사 하시는 분들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그 노사 협의도 이제 뭐 그 파업까지 이제 갔다가 이제 협의가 진행이 다시 타결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지금 그 장하준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이런 근로는 결국 공적 근로로 봐야 된다. 공공 분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사회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능이 없게 되면은 결국은 유지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적이구나. 네. 그걸 플랫폼 노동자라고 그러는군요. 뭐 간단히 말씀하면 기술혁명 시대라는 혁명 시대의 신노동자의 개념 혹은 플랫폼 종사자 이런 개념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 뭐 이제 제도권,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이제 제도적 지원 체계에서 이렇게 포함될 수 없는 또 근로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지역 현안인데요. 뭐 지역 현안은 꾸준히 각 연구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연구이기 때문에 현안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기본소득이나 주거안정, 그리고 자치분권, 청년정책, 복지정책, 문화관광 이런 부분들이 2020년도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